어느 일요일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가로운 휴일을 보내던 김씨 부부. 아이고. 여보,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자. 조금만 기다려. 배고팠겠다. 얼른 먹어. 아, 또 맛있겠다 이거. 응? 어때? 아, 최고. 아니 뭐 너무나 먹자. 평화로운 일상인데요. 아이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함께 휴식을 취하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낀 김씨. 아내에게 어지럽다고 말하려는 순간 어이라고. 어지럽다고? 갑자기 발음이 뇌졸중 왜 아니고? 그래? 자식 왜 그래?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쓰러졌어. 여보,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아유 안 괜찮지. 빨리 그래. 여보, 어유. 뭐부터 해야 되지? 여보, 여기서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발음까지 어눌해진 절체절명의 응급 상황. 다음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두통약을 먹고 잠을 잔다. 어지럼증? 2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응급처치한다. 119죠? 지금 멀쩡하던 저희 남편이 3번 1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한다. 과연 정답은? 네, 마지막에 갑자기 문제가 나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그러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을 1, 2, 3번 중에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되게 어지러운데요, 지금. 갑자기 어지러우시죠? 네, 아. 어떻게 안 써져? 선생님 어떻게 이거 뚜껑도 안 열고 안 써지네. 왜냐면 사실 1, 2, 3번의 보기를 보면요. 네.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신 경우도 있고 이미 정답을 아시는 듯한 분위기예요. 네. 자, 답을 다 적으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3번을 많은 분들이 선택하셨고 우리 조민희 씨만 다른 답을 쓰셨기 때문에 한번 주장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119에 전화를 거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인터넷이 요새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 대한 병력을 거기다 적어버리면 어느 정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응급처치한 다음에 바로 119에 신고는 해야 되겠죠. 다른 분들은 저기- 119에 먼저 상담한다를 선택하셨어요. 정답을 좀 바꿨거든요. 아, 박기순 씨, 갑자기요? 어떤 심경이 들어있어요? 기대가 돼요. 제가 저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아, 실제로? 네. 어지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이제 어지러울 때 약 먹고 한숨 자면 쓰러졌는데요?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저도 뭐 지금 영영 말도 어눌한데. 말도 오늘 안 돼. 말도 못 하는데. 영영 눈 못 뜰 줄 알았는데 또 뜨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또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어지러우면 또 약 먹고 네.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이 선택이 네. 많이들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하는 선택이에요. 맞아요. 조금 어지럽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 맞아요. 괜찮을 네. 거야라고. 지금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를 도와줄 아내가 집에 없거든요. 아유, 제가 서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약 아프다. 그냥 자요. 먹고, 네, 바로 갑니다. 아유, 네. 치근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네. 우리 유문식 선생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거 저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당황을 해요. 맞아. 119 건다는 생각도 잊어버릴 때가 맞아요. 있고 112 하고 하물며 막. 저렇게 급할 때는 뭐 핸드폰 가지고 뭘 찾는다? 그건 또 상상도 못할 일이고 무조건 119를 걸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정답을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공개할게요.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은 3번. 1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한다. 네, 정답은 119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한다. 네, 네네네. 세 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이재현 대원님, 보통은 이제 구급차를 빨리 부를 생각하거든요. 네, 조금의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한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증상이 응급인지 아니면 비응급인지 잘 모를 때는
119로 전화를 하시면 119 상황실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사가 전화를 받아서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응급이 상황이라면 구급차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 비응급이라면 거기만 또 처치를 또 안내하거나 아니면 자차로 이렇게 병원을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죠. 조사에 따르면은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분들 한 80% 정도가 긴급 처치가 필요 없는 각종 그 경증 혹은 비응급 환자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구급차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진짜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중년을 이렇게 접어들었잖아요. 중년 분들이 알아야 할 놓쳐서는 안 될 초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것 같이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는 가름이 어눌해진다든지 얼굴이나 팔다리에 마비, 힘 빠짐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거는 몸 한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인다든지 두통이 생기거나 걷기가 힘들어진다. 또는 이제 의식이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뇌졸중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네,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건 급성 심근경색 관련해서는 흉통, 즉 가슴이 아픈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주로는 왼쪽 가슴이나 정중앙이 쥐어짜는 듯하다, 뭐가 꽉 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아픈 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어깨나 팔이 아프다든지 그냥 뭐 속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119 신고하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잠깐 여기 좀 벽 좀 사주세요. 너무 있으면서 벽 좀 사주세요. 정말. 사실 화면에 나왔던 그 순간은 저희가 뭐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예.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1, 2, 3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최종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심근경색 환자는 증상이 생기고 나서 2시간 이내, 뇌졸중 환자는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셔야지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 생존율도 당연히 높일 수 있지만 나중에 후유증이라든지 합병증 발생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뭐야? 왜 빨간 켜져 있고 뭐야? 응급의료 완전 정복 1교시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지는 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습 퀴즈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퀴즈 싫어하겠다. 나오는 문제를 잘 보시고 각자 답을 써주세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1교시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문제. 땡땡땡땡은 응급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병원 이송 단계, 병원에서의 처치 및 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과연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방송 초반부터 많이 언급했던 그 단어.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모인 이유. 자, 객관식이 아니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네, 진짜. 근데 주관식 그 자체만으로도 여긴 지금 응급 상황이거든요. 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참 테스트, 뭐 시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윤배식 씨, 심근경색이라고 써주셨고요. 근데 심근경색이란을 넣어도 왠지 말이 되는 것 같고요. 응급하자고요. 네. 박희순 씨, 골든타임. 골든타임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골든타임 선택하셨죠? 저희가 계속 앞에부터 들었던 내용 중에 유일하게 이게 영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였다고요? 골든타임. 네. 영어에 대한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그럼요. 위해서 골든타임을 골든타임은 선택했습니다. 금입니다. 조민 씨 응급진료, 김미러 씨 응급의료. 네, 의료. 박성윤 씨 응급의료. 그러면 이 가운데 정답이 있을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게 이 시간 들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의료야, 진짜. 그러니까 저도 골든타임. 응급의료란 응급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병원 이송 단계, 병원에서의 처치 및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일컫는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나도 말해. 두 번째 문제. 일상생활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를 걸어 땡땡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뭐야 저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실제 사례에서 이 단어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요청을 했을까요? 질문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정답 들어주세요. 박상현 씨 상담, 박희순 씨 한탄, 네. 김미려 씨 상담, 조민 씨 도움, 그리고 윤문식 씨 상담 써주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도움일까요? 아니, 그 무조건 119에 전화 걸으면 내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환자가 발생했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도움을 도움. 쓰셨고요. 네. 김미려 씨 상담이죠. 상담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 119 구조대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서 판단할 테니 일단 말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 상담사랑 상담하라고 그랬어요.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는 좋겠느냐, 건 내가 할 수 있는 처치하고.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상담이죠. 정확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자, 한탄. 제 경험상 저는 119에 전화 걸어서 정말로 제 상황과 처지를 한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요. 네, 이러고요. 네,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울기도 했나요? 울먹거렸죠. 근데 실제로 한탄 때문에 그 119 상담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죠. 외로움에 기인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박희순 씨는 한 4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아, 진짜요? 실제로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반쪽짜리 정답이었다라고 네. 미리 말씀해 그거라도 주셨는데요. 어디예요? 그렇다면 진짜 정답은 무엇일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상담. 일상생활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